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아파 통증 클리닉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한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럼요. 네, 어느덧 계절이 변해서 이제 가을이 깊어졌어요. 네. 네, 우리 원장님은 계절 중에 어느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글쎄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데 저는 환자분들이 편안한 때가 좋아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바쁜 시즌이 좋으신 건지 안 바쁜 시즌이 좋으신 건지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 건가요? 사람 사는 게 결국 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건데 네. 결국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를 따져봤을 때 네네.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좀 덜 아프고 저희도 치료했을 때 성과가 좋고 네네. 잘 지낼 수 있게 만들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네요. 네. 네. 아, 제가 괜히 이상한 질문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아니요. 드는 게 네. 아니 너무나 이렇게 뼛속까지 환자를 생각하시는 우리 원장님 모시고 오늘 제가 사실은 이제 또 주제에 대해서 이미 우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네. 통증은 왜 생길까? 그리고 통증은 직업 특성별로 또 어떻게 다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사실은 정말 주변에서 저를 포함해서도 늘 이제는 정말 안 아팠으면 좋겠다. 안 아프고 살아야지. 아프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네. 도대체 이 통증이라는 게 왜 생기고 네. 또 사람에게 이 통증이 어떤 의미일지 사실 통증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많잖아요. 그럼요. 네. 좀 괴롭죠. 많이 이제 질병 겪으시고 아프기 시작하면 병은 병이지만 좀 안 아팠으면 살겠다. 이거 그러니까요. 아픈 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미치겠다고 네. 삶의 질이 없고 잠도 못 자고 뭐 괴롭죠. 맞아요. 그러면 이런 게 도대체 왜 있을까? 사람 사는데. 네. 근데 사실 놀랍게도 잘 알고 보면 통증이라는 건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이다. 이를테면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신경이 네. 물론 뭐 운동신경도 있고 감각신경도 있는데 감각신경은 일종의 화재 경보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화재 경보기가 화재를 만들지는 않아요. 네. 화재 경보기는 화재가 났을 때 우리한테 잘 알려줘 갖고 영어로 뭐 pay attention이라고 그러죠. 네. 주의를 끌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 몸이 어디가 이제 아프다는 거는 대부분의 경우 뭔가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몸에. 그렇네요. 그렇죠? 다쳤을 수도 있고 병이 걸렸을 수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상이 생겼으니까 제발 주의를 기울여서 테이크케어 해달라. 뭐 테이크케어 해달라는 얘기죠. 네.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통증이 사실 생기면은 몸이 불편하긴 하지만 우리 몸에 있어서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화재 경보기처럼 네. 어떤 경보를 좀 울려주는 시스템이다. 그럼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 물론 뭐 옛날에 무슨 영화 보니까 노 페인 그래서 네네. 통증을 못 느끼는 사람 네. 뭐 막 가고 뭐 이런 건데 통증 안 느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지금은 거의 모르시는 병이 있어요. 문둥병이라고. 네네네. 영어로 네프로시라고 부르고 네. 좋은 말로 뭐 한센스 디지라고 부르는데 네. 이게 균 감염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균 감염인데 옛날만 해도 그 균에 감염되면 몸의 신경선들이 망가지면서 감각을 못 느꼈어요. 네. 문둥병에 걸리면 아픈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막 쓰게 돼요. 자기 손가락이 뱄는데도 이게 뱄는지 안 뱄는지 감각이 없고 안 아프지 아프니까 않으니까. 그냥 모르고 쳐다봐야 알게 되고 놔두면 결국 곪게 되고 뭐 상하게 되고 그래서 네네. 결국 무섭지만 뭐 손가락 떨어져 나가도 모르고 뭐 이런 네네네. 일이 생기니까 거기다 감염병이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문둥병을 뭐 하늘이 내린 병이라고 천형이라고 불러서 막 네, 맞아요. 뭐 섬에다가 감금시키기도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네네. 그게 이제 항생제가 나오고 치료법이 나오면서 이제는 많이 해결이 돼서 없어지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네네. 아직 완전히 박멸된 병은 아니에요. 아직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의 감각이 하나도 없어져서 하나도 안 아프고 살면 정말 좋을까? 아니죠. 완전 무장해제된 상태가 돼서 그러네요. 우리 몸을 테이크할 수 없게 돼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네요. 진짜 뭐 내 몸의 일부가 어디가 상처가 나거나 곪거나 뭐 떨어져 나가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진짜 너무 끔찍할 것 같기는 해요. 그럼요. 네. 끔찍하죠. 네. 거기다가 네네. 뭐 이런
이런 것들도 있죠. 달라서 오늘 날씨 얘기하셨는데 날씨가 춥잖아요. 추우면 관절병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세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항상 습기 오면 비 올려나 보다 뭐 이렇게 하시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나쁜 거냐? 지금은 뭐 세상이 좋아져서 이렇게 뭐 다 이런 일이 없지만 이를테면 옛날이라는 게 뭐 한참 시간이 오래전에 섬 지역에서 이를테면 폭풍과 왔다 갔다 한 지역에서 네. 날씨가 그러니까 기압이 떨어져서 그걸 미리 느끼고 비가 오고 폭풍 올 걸 미리 아는 게 얼마나 생존에 유리했겠어요. 그러게요. 그럼요. 뭔가를 대비할 수 있는 좀 신호가 됐었겠네요. 그렇죠. 일기예보 볼 필요도 일기예보다는 없었겠지만 볼 필요도 없이 알잖아요. 비가 올 거. 맞아요, 하면 맞아요. 농사도 그렇고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죠. 네. 물론 여기는 딴 데보다 낫지만.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뭐 통증이 좋게 해석하자면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거고 경보인데도 너무 극심한 통증이 있는 환자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그 통증을 올고지 다 겪기에는 너무 그 고통이 심각하잖아요. 그럼요. 네. 되게 심각하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적당하게란 말은 우리가 어떤 행위 치료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잘 계산을 해봐야 되죠. 네네. 말씀하신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이미 암이라는 걸 우리가 치료할 수 없다면 그리고 환자의 수명이 이를테면 어느 정도 짧을 걸 예상이 되면 그러면 남은 인생을 고통 속에 무슨 드라마 나온 것처럼 떼굴떼굴 구르면서 이게 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는 이를테면 그 감각신경을 아예 없애버리는 방법도 있죠. 그런 것도 그래요? 가능해요. 네네. 보통 일반적인 통증에 그런 과격한 방법을 쓰진 않아요. 하지만 암 환자라면 어떤 특정 아픈 신경, 그중에 어떤 신경이 정말 아픈지를 잘 따져서 그 신경 하나만 죽여버릴 수도 있죠. 이거를 우리가 병원에서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뭐 이런 거죠. 부엌에서 여러분이 이제 요리를 하시는데 뭐 고기 구울 때마다 생선 구울 때마다 이제 특히 아파트에서 뭐 화재결 알람이 막 울려가지고 난리치고 그러면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불난 게 아니니까. 불난 게 아니니까 알고 있지만 항상 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짜증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끔 이제 항상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하는 게 뭐 요리하실 때는 배터리를 잠깐 빼뒀다가 다시 낀다든지 뭐 이렇게 방법을 쓰잖아요. 마찬가지로 환기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제 통증이 원인을 확인이 됐을 때 그렇지만 당장 그걸 어쩔 수 없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임시적으로 끄든지 영구적으로 끄든지 진단이 정확히 되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통증이 있다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건강하기 때문에 몸에서 알려주는 신호, 센서다. 그걸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그 직업 특성에 따라서 또 통증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전문직에 계시는 분들, 뭐 교사라든지 뭐 변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의 그 직업 특성에 어떤 또 다른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과서에 이렇게 교과서라기보다 저널 같은데 보면 이제 재미있게도 많이 이제 뭐 프로페셔널 영 피메일 신드롬, 그러니까 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남자가 꼭 여자 아니더라도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주 걸리는 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일을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또 일을 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과정 중에서 자세가 많이 굳으세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목을 쑥 내밀고 모니터를 보시면서 긴장하시면서 열심히 일을 하시면 특히 이제 어깨 근육 영어로는 뭐 트라페지우스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승모근이라고 하는데 그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세요. 아무래도 한 자세로 오래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긴장하시고 그러면 이제 근육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면 이제 찰진 밀가루 반죽 같은 거여야 되거든요. 말랑말랑하면서도 필요할 때 굳었다가 풀렸다 하면서 이렇게 작동하는 건데 여러분 밀가루 반죽을 오래 두면 딱딱하게 굳어버리죠. 맞아요. 딱딱 돌덩이 같이 굳는데 그거 반죽 다시 한다고 풀어지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뭔가 물을 더한다거나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가끔 보면요, 어깨에 이제 새알 났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메추리알 같이 조그만 경우도 있고, 뭐 타주알 같이 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근육의 한복판에 딱딱하게 굳은 부분이 생기세요. 그러면 거기부터 많이 아프시죠? 많이 아픈데 일할 때도 아프시고 주무실 때도 아프시고 걸을 때도 아프시고 그러면 이제 본인도 아세요. 여기가 굳었구나. 그래서 알고 뭐 어디 뭐 마사지 가시면 여기 어깨가 굳었어요 하고서 마사지 받으세요 사는데 불행하게도 마사지를 아무리 해도 그날뿐인 경우가 많아요.
안 풀려요. 아, 그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근육을 밀가루 반죽한다고 생각할 때 네네. 밀가루 반죽 안에 호두가 하나 들어있으면 그건 밀가루 반죽한다고 풀리겠어요? 안 되네요. 이미 네네. 비가역적인 변화가 진행돼서 딱딱하게 굳어서 이완하는 방법을 잊어버리는 근육이 이 속에 깊이 박혀 있게 되면 거기서부터 소스가 돼서 계속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건 표면이 아니고 속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사지를 아무리 해도 밖에 있는 것만 주물럭주물럭 되지 속에 있는 근육까지 풀리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 어려워요. 원인이 풀리지 않게 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생긴 기간이 1, 2년이고 짧으면 어느 네. 정도 스트레칭 하시고 운동하셔서 풀릴 수 있는데 이게 불행하게도 5년, 10년 이렇게 돼서 이거는 진짜 평생 갖고 온 거라고 키워온 거라고 하면 네네. 그냥 본인이 노력해서 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러네요. 병원에서도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확한 시설이 필요한데 쉽게 아. 말하면 가장 딱딱한 그 한복판에 네. 계란 노른자라고 해도 되는데 그 한복판에 근육이완제가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야 풀려요. 아, 그렇군요. 네. 네네. 그것도 한 번에 안 되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대부분 해결할 수 있는 게 70에서 80%? 아, 꽤 높네요. 그럼요. 네. 잘 되는 편이에요. 굉장히 네, 잘 네. 되는 편인데 간혹 가다가 정말 딱딱해져서 그걸로도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더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하게 돼요. 아, 그렇겠네요. 네. 아, 근데 어쨌거나 이게 평생을 주로 엄마들도 많이 네. 갖고 계시고 또 네. 진짜 사무직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병인데 이걸 그냥 놓으면은 더 딱딱한 게 더 세지고 굳어지니까 통증도 같이 오고 그럴 테니까. 그럼요. 조금씩 커지겠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중심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깨트려 주는 게 좀 중요한 거네요.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결국 만졌을 때 딱딱한 부분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하려면 잘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네, 이제 네. 같이 노력해야 돼요. 네. 깨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전문직, 책상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깨 근육도 많이 뭉치지만 사실은 자세 때문에도 요새 아이들도 많잖아요. 네. 거북목이라고 많이 생기는데, 네. 요런 또 통증, 요것도 또 통증을 여러 가지를 유발할 거 아니에요. 자세가 안 좋으면 아픈 거는 목뿐만이 아니고 어디가 다 마찬가지인데 네. 특히 목이 자라목, 거북목 이렇게 스푼처럼 이렇게 네네. 앞으로 쑥 내밀게 변형이 되면 공부하는 데는 편하실지 모르지만 네. 목은 항상 아프세요. 왜냐하면 목 안에 신경관이 있잖아요. 네네. 신경관이 이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눌리면서 항상 신경이 뻐근하게 아프세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북목이 있으시면 항상 어깨 통증도 있고 팔도 저리고 잠잘 때도 불편하고 네네. 그리고 조금 공부하시게 되면 온몸이 뻑적지근해지시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곳에서 눌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신경들이 다 방해를 받으니까 눌리고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전신 또 이렇게 통증으로 또 올 수도 있겠군요. 신경이 머리에 속에 두뇌에서 시작이 돼서 목을 통해서 몸으로 내려가는 건데 네, 네.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막혀버리면 하류는 아주 괴롭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실 때 제가 거울을 잘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공부하실 네. 때 자기도 모르게 모니터에 코 박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기구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옛날 같지 네네. 않아서. 그러니까 모니터암 이런 게 있어요. 책상에 그래요? 이제 머리를 모니터에 대지 마시고 모니터를 머리 가깝게 갖고 오세요. 그러면 숙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내 눈높이에 맞춰서 모니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맞추고. 기어들이 있으니까 그럼요. 일단 그런 걸 적극 높이시는 게- 활용해라. 그럼요. 네. 환경을 바꿔야지 내가 몸이 바뀌면 안 되죠. 내 그러네요. 몸은 그대로 두시고 주위 네네. 환경을 편하게 바꾸시는데 하도 힘드시면 요즘 책상도 이렇게 기울이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독서대라고 책도 이렇게 편하게 기울여서 보실 수 있는 게 있고 네. 모니터도 그냥 스탠드에 있는 게 아니고 책상에 고정해가지고 스탠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뒤로 위아래로 움직일 그럼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을 굽히지 마시고 환경을 편하게 하신 다음에 편하게 작업하세요. 그러네요. 네. 네,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엘튼 존과 두알리파가 부릅니다. Cold Heart. 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 모시고 통증에 관해서 통증은 왜 생길까? 그리고 직업별로 왜 어떤 부분에서 통증이 생길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3부에서 거북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원장님. 여기에 2852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거북목과 일자목 중 어떤 게 더 위험한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결론만 간단히 얘기하면 네. 장기적으로는 거북목이 훨씬 나쁘시고 아. 단기적으로는 일자목이 더 아프세요. 아, 그래요. 근데 일자목이라는 거는 뼈가 일자로 굳었다는 그런 의미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목 주의 근육이 딱딱하게 경직되면서 목을 잡아당겼다는 얘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당장 아프시겠죠. 많이 아프시고 경직되고 힘든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일자목일 경우에 그 원인이 있을 거예요. 네. 근육은 그냥 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자로 당긴 것뿐이고 네네. 근육을 그렇게 당기게 만든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찾아서 먼저 치료를 하고 그리고 근육을 풀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안 그러면 또다시 네. 일자목이 될 테니까요. 일자목 근육 경직은 2차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뿐이지 걔가 잘못은 아니죠. 그렇죠. 근육이 잘못이 아닌데 계속 근육만 풀면 근육은 억울하지만 계속 다시 멈추겠죠. 하루밖에 안 갈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일자목이 된 원인을 좀 찾아내는 것이 찾아서 중요하고. 그걸 먼저 치료해야 그다음 일자목이 네. 해결되세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일자목이 더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일자목보다 거북목이 더 위험한 거다. 네. 그러니까 거북목 그 생활 패턴, 습관, 자세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요. 항상 내 주변 환경을 나한테 편하게 바꿔주려고 하시는 게 원칙이고 네. 몸을 환경에 맞추지 마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그게 편하니까 진짜 예전에는 다 고정된 모니터에 이러다 네. 보니까 내 자세가 잘 보려고 이렇게 굽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웬만하면 목을 굽히지 않고 일하실 수 있으면 더욱 좋죠. 네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다른 직종으로도 좀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텍사스 달라스 하면은 도넛이 맛있기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정말 제가 어디를 다녀봐도 달라스만큼 맛있게 도넛을 만드는 도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육체 노동이 많이 들어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떤 특정한 통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여기 도넛 하시는 분들이 제가 얼핏 듣기는 5천 명분이나 계시다고. 아, 진짜요? 진짜 네네. 많으시다고 그러던다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넛이라는 게 맛있게 만들려면 뭐 만드시는 분이 몸을 갈아 넣어야 된대요. 몸을 갈아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된다. 마치 뭐 새벽 3시에 오셔가지고 반죽 시작해가지고 팔기 전까지 바로 구워서 현장에서 만들어서 네네. 기름 굽기 전에 그날 당일날 판매를 해야. 그러니까 어제 만든 거 오늘 파는 게 아니고 네, 오늘 네. 만든 거 몇 시간 내에 팔 정도로 신선해야 맛이 있어진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만드시는 분이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네요. 단시간에 빨리 집중해서 온몸의 힘을 다 써서 만들어야 되기는 하겠네요. 그죠? 밀가루 반죽이 우선 너무 굉장히 무겁대요. 아. 무거운 반죽을 그걸 또 작업대에 옮겨야 되고 네. 옮긴 다음에 적당히 잘라서 굉장히 큰 밀대, 알루미늄 나무로 엄청나게 커다란 밀대로 균일하게 밀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조정 경기라 그러나요? 요트할 네네. 때 앞뒤로 이렇게 몸을 미는 그런 형태의 노젓듯이. 노젓듯이 그걸 많이 하게 되세요. 아, 그렇군요. 근데 그게 이제 늘 하시던 분이란 모르는데 이제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하시게 되면 이를테면 뭐 네. 종업원이 갑자기 나가버려서 할 수 없이 이제 운영주께서 직접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네. 아무래도 또 팬데믹 때문에 그럼요. 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 뭐 물론 손목 뭐 팔꿈치 어깨 다 아프시겠지만 그러게요. 특별히 노젓기 운동을 자꾸 이렇게 하시게 되면 두 군데가 더 아플 수 있는데 네. 한 군데는 앞가슴 뼈 있는데 네네. 그리고 뒤에 날개뼈 닿는 부분의 근육 거기가 더 아프세요. 아, 근데 생각해 보면 사람이 살면서 앞가슴 앞에 있는 체스트가 아픈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그렇죠. 앞가슴 아픈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가 심장마비잖아요. 그렇죠. 심장마비. 갑자기 심장에 통증이 온다거나 그러면 깜짝 놀라시죠. 내가 왜 갑자기 여기가 아프지? 여기 아플 때가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아프시면 막 내가 별 생각이 다 드시는 거죠. 막. 네네네. 근데 내과에 가서 가보시면 뭐 심장에 아무 이상 없다고. 아, 근데 아픈 데는 계속 거기가 아프시면 네. 놀라세요 많이. 그래 네, 놀라우시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가슴 한복판에 흉골이라고 영어로 스터넘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뼈가 갈비뼈에 나지란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군요. 모아주는 뼈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정가운데 기다란 정가운데. 뼈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거기에 갈비뼈가 닿는 부분에 조그만 관절이 있어요. 네. 움직이지 않는 관절인데 노젓기 운동을 너무 열심히 힘하게 하시다 보면 그 관절이 똑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아파요. 네네. 당연히 아프죠. 관절이 안 움직이게 되는 관절이 똑 떨어지고 거기 그렇죠. 관절염이 생겼으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네. 그러니 놀라신 것도 있고 일할 때마다 계속 아프시고 아. 걱정도 되시고 뭐
막 생각이 많아지시죠. 그래서 그렇죠. 놀라서 오시고 네. 그런데 와서 이제 가만히 진단을 해보면 갈비뼈가 부러진 건 아니고 연결 부위에 떨어졌다. 네. 물론 그 옆에도 연골하고 경골 만나는 부분이 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도 잘못될 수 있는데 제일 심한 건 앞가슴 거기 부분 잘 떨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거 그 치료는 정확히 이제 그 안에다가 약을 넣어드리는 건데 굉장히 미묘하고 작은 틈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돼요. 그렇군요. 그 밑에 심장도 있고 폐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 장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럼요. 그게 보고 아주 조심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대신 예후는 좋으신 편이세요. 잘 치료가 되면. 그래서 항상 치료는 진단이 중요해요. 그리고 뒤쪽에도 마찬가지죠. 하다 보면 날개뼈가 많이 움직이시는데 그 날개뼈를 고정하기 위해서 몸이 무리를 하게 돼요. 그럼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서 아까 어깨에 뭉칠 게 이제 날개뼈 뒤에 이제 등뼈와 날개뼈 잡아주는 부분이 딱딱하게 뭉치면서 등뼈도 많이 아프시죠. 그렇군요. 거기 놀라시죠. 거기도 또 왜 거기가 아플까. 그러면은 평상시에 이런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무리가 되지 않게끔 이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이완할 수 있는 어떤 뭐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를 좀 쉬엄쉬엄 하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환자분께서 먹고 살아야죠라고 얘기하시기도 하시고 반죽이 좀 크고 무거워요라고 얘기하시고 밀대를 가벼운 걸 쓰게 되면 잘 균일하게 밀리지가 않아서 도넛 맛이 떨어진다고 모양도 안 나오고 그러니 일을 할 때 어떤 특정한 작업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아프시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 반죽을 좀 적게 하셔서 그러면 조그맣게 일을 더 오래 하셔야 되겠죠. 그렇네요. 되면? 잘게 잘라서 해야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그러니까 제가 참 말을 하면서도 좀 안쓰럽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상체의 어떤 근육이나 힘을 좀 키우는 근력 운동을 조금 동반을 하셔서 갑자기 너무 무리가 생기지 않게 좀 하셔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물론 하시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 하시고 간단히 체조하시고 좀 몸을 굳은 상태 조금 이완하시고 하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일하시는 시간이 새벽 3시잖아요. 맞아요. 일어났는데 어떻게 그거까지. 그렇죠. 뭔가를 준비 운동을 하고 가기에는 너무 이른 새벽이다. 여기 지금 3591님이 저 도넛 하는데 제 남편이 딱 이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큰돈 들여 마사지 체어 구입했는데 별 효과가 없다고 하네요. 유유라고 하셨어요. 마사지 하는 부분이 거기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더 통증이 심해지면 사실은 병원을 오셔서 좀 이렇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것 같네요. 진단해봐야죠. 만져보고 야수 검사해보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거기에 준해서 치료를 해야죠. 그런데 그 치료를 받고 나면 예후는 좋으니까 너무 묵혀두시지 않고 좀 일찍 가셔서 좀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제가 이제 몇 번 치료해드렸는데 어느 한 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도넛 두 박수 주셔갖고 잘 먹었습니다. 근데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러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도넛 계통의 일은 이제 주로 상체 사실은 이런데 많이 무리가 오는 건데 반면에 이제 하루 종일 또 서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한인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또 겪는 통증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그럼요. 하루 종일 이제 앉지 못하고 해서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경우 뭐 서버라든지 캐시어라든지 뭐 카운터에서 심지어 도넛 가게에서 앞에서 이제 밖에 카운터 보시는 분들도 포함해서 이게 사람이 물론 잘 서고 걸어 다니도록 설계된 거긴 하지만 딱딱한 바닥에 계속 반복적으로 딱딱한 신발 신고 서 있으시면 발바닥에 압력이 가중돼서 발바닥이 많이 아프세요. 그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족저근염이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플란타 파시아이디스라고 불러요. 뭐냐면 발목이 이제 아치로 이렇게 살짝 서 있는데 그 아치를 유지하는 인대가 있어요. 그 인대가 점점 딱딱해지고 비대해지고 아파지고 더불어 그 인대를 잡아주는 뼈가 자꾸 조금씩 상하면서 변형이 되는데 변형되면서 조금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끝이 엣지가 뼈가 둥글게 부드럽게 돼 있어야 되는데 끝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면 그걸 영어로 스퍼라고 부르는데 그 스퍼가 뾰족한 부분이 항상 살이나 인대를 찌르게 되죠. 아파요. 진짜 아프죠. 서 있으면 막 발바닥이 아파서 쩔쩔매세요. 쩔쩔매서 이거 직장 그만둬야 되나 막 그런 생각에 고민하시는데 그 이유가 보면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사진 찍어야 되지만 만약 이유가 족저근염이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이제 사진을 잘 보고 어디를 정확 찌르는지 3차원 구조니까 잘 보고서 그 부분에 이제 염증을 줄이는 약을 일단 넣어봐봐요. 그렇군요. 넣어보지만 그게 완치라고 말하기보다는 일단
뭐 한 달, 두 달 네.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점점 스트레치 하셔야 되고, 근데 그렇게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면 할 수 없이 본스퍼를 깎아내거나 아니면 그 비대해진 인대 이걸 네. 조금 줄여주거나 당기는 힘이 너무 써서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지 않도록 좀 해주거나 그런 치료를 해야 될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이런 분들은 우선 신발 정말 튼튼한 거 신으셔야 되고.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네. 직업을 바꾸지 않는 한 계속 한. 종사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발의 환경을 또 좋게 그렇죠. 바꿔줘야 그리고 되는 또 거네요. 의자가 낮은 의자가 아니고 높은 의자 있잖아요. 네. 스탠딩 스툴 같은 거. 예, 그거 하나 놓으시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좀 앉아서 네, 네.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세요. 10분이라도.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100파운드가 넘는 거대한 뭐 네. 많게는 200파운드도 넘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체중을 작은 발 하나가 다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진짜 병이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긴 하네요. 그 참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압력이라는 건 면적에 비례하는 거니까 네, 네. 때로는 굉장히 몸무게가 얼마 안 나가시는 분이 굉장히 좁은 부분에 닿으면서 아프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 설명할 때 저희가 하이힐 얘기를 많이 해요. 하이힐. 네. 하이힐이 뭐 키도 크게 하고 날씬하고 이쁘게 다 좋지만 발 건강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러네요. 제일 불편하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그리고 아주 네. 좁은 면적으로 맞아요. 모든 걸 다 버텨내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매우 어렵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새 사실 짧게 이 달라스 날씨가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안 움츠리고 계셨던 골프를 사랑하시는 골퍼 분들이 네. 이제 많이 밖으로 나가시는데 요 분들도 이제 갑자기 쉬다가 또 운동하시면 덜컹 탈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날씨 이제 조금 추워졌다기보다 선선하신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골프 칠 수 있게 됐다고 나가서 골프를 치세요. 그런데 치고 네. 와가지고 갑자기 다리 저리시다, 허리 아프시다, 뭐 물론 이런 경우는 그냥 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이제 내기 골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욕심이 앞서시니까 장타를 내야지, 뭐 있는 힘을 다해서 휘두르시다가 이제 아프신데 뭐 뒷땅도 치시고 뭐 오버스윙도 하시게 되고 뭐 다 하시는데 근데 이제 뭐 일반적으로 허리 아프고 뭐 그거 떠나서 골프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아픈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어딘가요? 그걸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한국말로 하고 영어로는 피리포미스라고 하는데 그 골프 스윙을 하실 때 특히 이제 스윙 끝에 공이 맞을 때 그 맞는 순간 허리하고 엉치뼈를 지탱해주는 근육이 있어요. 그 이름이 피리포미스 근육이라고 불러요. 피리포미스 근육. 그 엉덩이에 커다란 제일 큰 근육, 속 깊은 곳에 있는 근육이에요. 근데 그 근육이 골프를 너무 욕심을 내서 치시다가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딱 경직이 돼버리면 딱딱해지거든요. 딱딱해지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좌골신경이라고 사이아틱 너브가 지나가요. 그게 뼈하고 그 근육 사이에 끼게 돼요. 그러면 눌러서 진짜 다리가 아프세요. 그럼 저리고 뭐 아프고 막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허리 디스크 오신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사진을 아무리 찍어봐도 허리 디스크가 없어요. 그런데 꼭 허리 디스크 같이 아프세요. 네네. 아픈 곳을 잘 조사해 보면 엉덩이 한복판쯤 되세요. 그래서 거기를 마사지를 또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마사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근육은 피부로부터 한 3인치 정도 깊이, 3인치나 그 이상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깊은 곳에 있는 거네요. 팔꿈치로 누르지 않는 이상 손으로 눌러서 마사지 될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뭉친 근육을 풀어줘야만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것도 이제 깊이 보면서 이제 3차원 구조니까 기계로 잘 보고 깊은 바늘을 찔러서 그 근육 한복판을 정확히 풀어야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와 동시에 진단이 돼요. 왜냐하면 바로 아실 수 있어요. 하는 순간에 안 아프다는 걸 바로 아실 수 있어서 이거는 허리가 아니기 때문에 허리에 아무리 치료를 해봐야 도움이 되지 않아요. 눌림 위치가 달라서. 내가 느끼기로는 허리가 아파서 허리 디스크인가 하고 열심히 뭐 마사지도 받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뭐 많다기보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특이하게 정말로 오진하기 쉽거든요. 저희 굉장히. 그렇군요. 대신 이거는 치료는 굉장히 잘 되는 편이에요. 그렇네요. 네네. 진짜 여기에 지금 또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원장님 기왕 나오셨으니까 안아파 통증 클리닉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안아파 클리닉은요, 그 캐럴턴에 지금 이름은 캐럴턴 리지널 병원이래요. 옛날에는 스캇 병원이니까 큰 병원의 지점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큰 병원 단지에 플라자 1 3층에 있어요. 병원 자체는 뭐랄까
병원 자체는 찾기 쉬운데 안에서 네. 병원 건물이 넓다 보니까 이제 가서 헤매실 수 있으니까 플라자 원이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네. 오시는데 문제 없으실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어요,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또 당부의 말씀 또는 인사 말씀 해 주시죠. 세상에 이제 보면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보면 좀 여러모로 민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 신경 아프기도, 민감하시 잘 아프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사람은 특별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민감하시고 하신 이유가 본인이 다른 사람이 없는 달란트랄까 특별한 재능이 있으셔서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페이해야 되는 일종의 뭐 수업료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은 다 누구나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거니까 너무 혹시 아프시더라도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네, 네. 그거를 함께 사는 방법이랄까 극복하는 방법을 열심히 해보세요. 네. 나중에 하시다가 정말 한 군데가 아프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그 부분은 치료해드릴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 모시고 통증에 관해서 또 통증, 직업에 관련된 통증들까지 좀 확산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